이번 사연은 여행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부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70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박정수 72살.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등의 주름을 본다. 공장 기름때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손은 이제 깨끗하다. 퇴직한 지 8개월 손톱 밑은 이제 깨끗하지만 할 일은 없다. 45년을 다닌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살. 주말 특근, 명절 특근, 여름 휴가도 반납하던 시절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이 아파트를 샀고 노후 자금을 모았다. 거실로 나오니 탁자 위에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다. 큰아들이 프린트해서 가져온 것이다. 제주도 3박 4일. 아버지 70 생신 기념 가족 여행이라고 적혀 있다. 박정수는 그 종이를 만지작거린다. 생신은 3달 전에 지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함께 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사실 생신날에는 혼자였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문자를 보냈고 딸은 미안해 아빠 다음에 밥 사줄게라고 전화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었다. 케이크는 사지 않았다. 혼자 먹기엔 너무 컸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낸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하다. 평생 모자라게 살았으니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는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조명이 켜져 있다. 아무도 없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는 문득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린다. 큰아들이 그네를 타며 아빠 밀어줘라고 소리치던 모습. 딸이 미끄럼틀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는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혼자다. 여행 경비는 모두 그가 냈다. 항공권, 렌터카, 숙소, 식사비까지. 큰아들이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했을 때 그는 카드를 건넸다. 며느리는 아버님 편하신 곳으로 예약할게요라고 했고 딸은 우리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지라고 전화로 웃었다. 아무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박정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이번 여행에 2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박정수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혈압약, 소화제, 여벌옷, 모자, 선글라스.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무겁다. 설렘이 아니라 의무를 앞둔 사람의 긴장 같은 것. 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가족여행인데 왜 긴장하나. 그는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명절 때마다 느꼈던 어색함. 가족이 모였지만 대화는 없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고 큰아들은 TV를 봤고 딸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손자 손녀는 방에서 게임을 했다.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혼자. 아침 6시 큰아들이 차를 몰고 온다. 조수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다. 뒷좌석에는 손자 손녀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본다. 박정수는 트렁크에 가방을 실으며 안녕, 잘 잤니? 라고 묻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까닥인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15살 손자와 12살 손녀. 박정수는 손자의 이름을 부른다. 준혁아. 손자가 이어폰 하나를 뺀다. 응? 할아버지가 물어봤잖아. 손자는 아, 네. 잘 잤어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이어폰을 낀다. 며느리가 백미러로 눈을 흘기며 준혁아 예의 없게라고 말하지만 손자는 듣지 않는다. 큰아들은 아버지 타세요라고 짧게 말한다.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친다.
공항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하다. 라디오도 틀지 않는다. 큰아들은 운전에 집중하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한다. 아이들은 게임 소리를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게 한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 옆 방음벽에 안전운전이라는 글자가 지나간다. 그는 허벅지 위에 놓인 손을 꼭 쥔다. 큰아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다 관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회사는 잘 다니냐고? 지난번에도 물었다. 건강은 괜찮냐고? 뻔한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박정수는 입을 다문다. 차는 달린다. 침묵 속에서 공항 청사 앞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다. 밝은 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모습이 화사하다. 아빠. 그녀가 손을 흔든다. 박정수는 미소 짓는다. 딸은 달려와 그의 팔짱을 낀다. 오랜만이야, 아빠.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는 그냥 그렇지 뭐라고 답한다. 딸은 아빠 얼굴 좀 봐.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잘 먹어? 박정수는 잘 먹어라고 답한다. 사실 요즘 입맛이 없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혼자 먹으면 한 그릇도 채 먹지 못한다. 딸은 곧 오빠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인다. 예약 확인 같은 이야기다. 박정수는 다시 혼자가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가족들이 짐을 싣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다. 박정수는 그 속에서 홀로 서 있다. 탑승 수속을 하는 동안 큰아들이 전부 처리한다. 박정수는 그저 짐만 들고 따라간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면세점을 지나고 탑승구로 향한다. 가족은 앞서 걷고 그는 뒤를 따른다. 다리가 조금 아프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딸이 화장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선다. 잠깐만요, 이것만 볼게요. 모두가 멈춘다. 박정수는 벤치에 앉는다. 무릎을 주무른다. 손자가 옆에 와서 앉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 속에 있다.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다. 총을 쏜다. 폭발한다. 손자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박정수는 손자의 옆 얼굴을 본다. 낯설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는데 이제는 말도 없다. 비행기 안 그는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다. 옆자리는 딸이다. 딸은 이륙 전까지 휴대폰을 본다. SNS를 스크롤한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에 하트를 누른다. 오빠, 우리도 인증샷 많이 찍어야 되라고 말한다. 큰아들이 앞좌석에서 알았어라고 답한다. 기내 안전방송이 나오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비행기가 뜨고 구름 위로 올라간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운가?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렌터카를 픽업하고 짐을 싣는다. 큰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 첫 번째는 성산 일출봉이요. 며느리가 말한다. 딸이 뒷좌석에서 거기 인증샷 찍어야 해요라고 덧붙인다.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디든 좋다.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함께인가? 같은 차에 타고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큰아들은 운전에 집중하고 며느리는 일정을 확인하고 딸은 휴대폰을 보고 손자 손녀는 게임을 한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인다. 아름답다. 하지만 혼자 보는 풍경은 쓸쓸하다. 일출봉 주차장은 붐빈다. 관광객들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카메라를 든다. 가족 단위, 연인, 친구들.
모두가 웃고 떠든다. 가족은 매표소 앞에 선다. 큰아들이 지갑을 꺼내려다 망설인다. 박정수는 이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큰아들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이미 결제는 끝났다. 며느리는 아버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 말투가 형식적이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사. 박정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르다. 박정수는 천천히 오른다. 가족은 앞서간다. 손자 손녀는 뛰어 올라가고 딸은 사진을 찍으며 오른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중간쯤에서 그를 기다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묻는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올라가 먼저 가 있어. 그들은 다시 앞으로 간다. 박정수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른다. 숨이 차다. 심장이 빨리 뛴다. 그는 멈춰 선다. 뒤를 돌아본다. 저 아래 주차장이 보인다. 작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인다. 그는 다시 앞을 본다. 아직 멀었다. 그는 계속 오른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숨이 찬다.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른다. 가족은 이미 전망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딸이 셀카봉을 든다. 다들 모여요. 박정수는 다가간다. 천천히.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빠도 같이 찍어요. 그는 가족 옆에 선다. 딸이 휴대폰을 든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린다. 딸은 바로 화면을 확인한다. 아, 아빠 눈 감았네. 다시 찍어요. 또 찍는다. 이번엔 손자가 삐딱하게 섰다고 한다. 다시 찍는다. 6번째 셔터가 눌리고 나서야 딸이 만족한다. 박정수는 그동안 미소를 유지한다. 입꼬리가 뻐근하다. 뺨이 굳는다. 그는 사진 찍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저녁은 해물탕 전문점이다. 며느리가 예약한 곳이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다고 한다. 큰 테이블에 앉는다. 메뉴판이 온다. 큰아들이 특혜 물탕 대짜 하나, 갈치조림 하나라고 주문한다. 박정수는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문다. 이미 주문은 끝났고 가족은 반찬을 먹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아버님 입맛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 박정수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답한다. 하지만 사실 걱정이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 음식이 나온다. 뜨겁고 빨갛다.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인다. 박정수는 숟가락을 든다. 국물을 조금 뜬다. 혀끝이 얼얼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는 물을 마신다. 가족은 맛있게 먹는다. 역시 제주도 해물은 달라요. 며느리가 말한다. 딸이 인스타에 올려야지 하며 음식 사진을 찍는다. 아빠 같이 나오게 숟가락 들어봐. 박정수는 숟가락을 든다. 카메라를 본다. 딸이 셔터를 누른다. 좋아, 이거 괜찮네. 박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밥만 먹는다. 김치를 얹어 먹고 계란찜을 조금 뜬다. 가족은 대화를 나눈다.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박정수는 듣는다.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는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간다. 종업원이 금액을 말한다. 13만 5천 원. 박정수는 카드를 건넨다. 큰아들이 제가 할게요라고 하지만 이미 카드는 단말기에 꽂혔다. 영수증이 나온다. 박정수는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나중에 가계부에 적을 것이다. 평생 가계부를 써왔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 그래야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가족은 밖으로 나간다. 그는 뒤따라 나간다.
밤 공기가 차갑다. 그는 재킷 지퍼를 올린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다. 체크인을 하고 방키를 받는다. 큰아들 가족은 한 방, 딸은 한 방, 박정수는 한 방.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박정수는 가방을 풀고 침대에 앉는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검은 수평선과 불빛이 흔들린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다. 옆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복도에서 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린다. 응, 제주도 왔어. 응, 재밌어. 내일 사진 많이 찍어야지. 박정수는 티셔츠를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린다. 그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밤 11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온다. 큰아들이다. 내일 아침 8시 식당에서 만나요. 아침 먹고 우도 갑시다. 박정수는 알았다라고 답장한다. 딸이 이모티콘을 보낸다. 웃는 얼굴. 며느리가 네라고 답한다. 채팅방은 다시 조용해진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린다. 1시간이 지난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일어나 물을 마신다.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친다. 하얗게 부서진다. 사라진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본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 아침 8시 박정수는 이미 로비에 나와 있다. 7시에 눈을 떴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20분 전부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로비에는 다른 투숙객들이 식당으로 들어간다. 가족 단위가 많다. 아이가 뛰어가고 엄마가 천천히라고 말한다.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는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간다. 박정수는 시계를 본다. 8시 5분. 8시 10분 딸이 내려온다. 머리가 약간 젖어 있다. 아빠 벌써 나왔어? 기다렸어? 박정수는 아니 방금 나왔어라고 거짓말한다. 딸은 휴대폰을 본다. 오빠네는 아직인가 봐. 조금 기다려야겠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딸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본다. 박정수는 로비 장식장의 조개 껍데기를 본다. 크고 작은 조개들이 유리 상자 안에 놓여 있다. 이름표가 붙어 있다. 소라, 전복, 고등. 박정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는다. 시간을 보내려고. 8시 20분 큰아들 가족이 내려온다. 손자는 여전히 졸린 눈을 하고 있고 손녀는 인형을 안고 있다. 며느리가 죄송해요. 애들이 안 일어나서요라고 말한다. 큰아들은 빨리 먹읍시다라고 말하며 식당으로 향한다. 박정수는 일어난다. 허리가 뻐근하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보다. 뷔페 식당이다. 음식이 줄지어 놓여 있다.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박정수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걷는다. 흰죽을 뜬다. 김구이를 조금 얻는다. 삶은 계란을 하나 담는다. 자리로 돌아오니 가족은 이미 접시 가득 음식을 담아왔다. 큰아들은 스테이크와 소시지를 먹고 며느리는 샐러드를 먹는다. 딸은 과일과 요거트를 먹는다. 손자는 피자를 먹고 손녀는 시리얼을 먹는다. 아버지는 그것만 드세요? 며느리가 묻는다. 박정수는 이게 편해서라고 답한다. 며느리는 좀 더 드시지 그래요. 돈 내고 온 건데라고 말한다. 박정수는 미소 짓는다. 말은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샐러드를 먹으며 큰아들과 속삭인다. 아버님 요즘 입맛이 없나 봐. 건강 체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나중에 병원 가시라고 해야겠네라고 답한다. 박정수는 듣는다. 그들은 자기가 듣는 줄 모른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하는 말일까? 식사 후 우도로 가는 배를 탄다.
배 안에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선실 안에 앉고 딸은 갑판으로 나가 사진을 찍는다. 손자 손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본다. 박정수는 구석 벤치에 앉는다. 배가 흔들린다. 그는 손잡이를 잡는다. 멀미가 조금 올라온다. 속이 메스껍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천천히 들이마신다. 천천히 내쉰다. 배는 계속 흔들린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친다. 쿵쿵 소리가 난다. 우도에 도착해서 전기 자전거를 빌린다. 4대를 빌린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1대, 딸이 1대, 손자 손녀가 1대. 박정수는 혼자 1대를 탄다. 아버지 혼자 타실 수 있으세요? 큰아들이 묻는다. 박정수는 타봤어. 괜찮아라고 답하지만 사실 처음이다. 직원이 설명한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전기가 들어가요.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자전거는 생각보다 무겁다. 페달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다. 가족은 앞서간다. 박정수는 뒤처진다. 그는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핸들이 흔들린다. 길 옆으로 차가 지나간다. 경적이 울린다. 그는 놀라 멈춘다. 발을 땅에 디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땀이 이마에 맺힌다. 그는 모자를 벗어 이마를 닦는다. 가족은 이미 저 앞 해변에 도착해 있다. 박정수는 천천히 페달을 밟는다. 땀이 등을 타고 흐른다. 모자 안쪽이 축축해진다. 햇살이 따갑다. 그는 선글라스를 쓴다. 하지만 여전히 눈부시다. 그는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걷는다. 관광객들이 그를 스쳐 지나간다. 젊은 연인이 웃으며 나란히 자전거를 탄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아이를 앞에 태우고 지나간다. 천천히 가요. 위험해요. 엄마가 말한다. 아빠가 알았어. 조심할게라고 답한다. 아이가 웃는다. 박정수는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걷는다. 혼자. 해변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이미 사진을 다 찍고 있었다. 딸이 아빠 왔네. 우리 같이 찍어요라고 손짓한다. 박정수는 자전거를 세우고 다가간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여전히 거칠다. 딸이 휴대폰을 건넨다. 오빠, 우리 찍어줘요. 큰아들이 휴대폰을 받는다. 딸과 박정수가 나란히 선다. 파도가 밀려온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힌다. 딸은 휴대폰을 받아 확인한다. 아빠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웃어요, 웃어. 박정수는 입꼬리를 올린다. 억지로. 다시 찍는다. 좋아요, 이번엔 괜찮네. 점심시간이다. 해물라면 가게에 들어간다. 주문은 각자 한다. 박정수는 라면 하나요라고 말한다. 며느리가 아버님 라면만 드세요? 김밥도 시키세요라고 말한다. 박정수는 아니야, 배 안 고파라고 답한다. 사실 배는 고프다. 하지만 아침에 죽만 먹은 걸 며느리가 이미 지적했으니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라면만 시킨다. 계산대 앞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라면 7,000원. 김밥 5,000원. 비싸다. 박정수는 속으로 계산한다. 가족 5명이 각자 라면과 김밥을 시키면 6만 원이다. 라면 한 그릇에 7,000원이라니. 라면이 나온다. 뜨겁다. 박정수는 후후 불어가며 먹는다. 가족은 김밥을 나눠 먹고 떡볶이를 먹고 만두를 먹는다. 대화는 별로 없다. 다들 배가 고팠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한다. 박정수는 카드를 꺼낸다. 이번엔 큰아들이 먼저 카드를 내민다. 제가 할게요. 박정수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는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볍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서운하다.
왜일까? 자기가 내는 게 당연했는데 아들이 내니 오히려 이상하다. 오후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온다. 렌터카로 이동해 다음 일정은 협재 해수욕장이다. 며느리가 여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카페 가요라고 말한다. 가족은 해변으로 내려간다. 손자 손녀는 물가에서 논다. 딸은 파라솔 밑에 앉아 선크림을 바른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바닷물에 발을 담근다. 손을 잡고 걷는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본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모습이다. 박정수는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펼친다. 앉는다. 바다를 본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딸이 사진을 찍는다. 큰아들이 손자를 안아 올린다. 며느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본다.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 그는 왜인지 그 안에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 닿지 않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 같다. 그는 사진을 찍는다. 가족의 뒷모습을. 파도와 함께. 나중에 보려고. 하지만 사진 속에 자기는 없다. 항상 그렇다. 자기는 찍는 사람이지 찍히는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기운다. 가족은 돌아온다. 모래를 털고 짐을 챙긴다. 카페로 이동한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는다. 메뉴판을 본다. 아메리카노, 라테, 에이드, 케이크. 가격이 또 비싸다. 아메리카노 6,000원. 케이크 7,000원. 박정수는 메뉴판을 보다가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버님은 뭐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 아메리카노요. 그는 커피를 안 마신다. 속이 쓰리더라. 하지만 물만 달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다. 커피가 나온다. 박정수는 한 모금 마신다. 쓰다. 설탕을 넣는다. 또 마신다. 여전히 쓰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가족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내일 일정을 이야기한다. 내일은 한라산 둘레길 갈까요? 며느리가 묻는다. 딸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답한다. 큰아들이 그럼 카멜리아 힐 가조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눈다. 박정수는 듣는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는 가만히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하늘이 붉어진다. 구름이 물든다. 아름답다. 그는 사진을 찍는다. 혼자. 저녁은 고깃집이다. 흑돼지 구이. 불판이 달궈지고 고기가 올라간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큰아들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는다. 며느리가 상추를 준비한다. 딸이 소스를 덜어낸다. 손자 손녀는 이미 밥을 먹는다. 박정수는 가위로 고기를 자른다. 접시에 덜어 가족에게 나눠준다. 아버지도 드세요. 큰아들이 말한다. 박정수는 고기를 한 점 집는다. 입에 넣는다. 씹는다. 맛은 잘 모르겠다. 기름지다. 그는 물을 마신다. 입으로 이어집니다. 2부 시작합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큰아들이 묻는다. 박정수는 그냥 집에 있지라고 답한다.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세요? 없어. 대화가 끊긴다. 큰아들은 다시 고기를 굽는다. 며느리가 아버님 복지관 같은 데 다니시면 어때요? 친구도 사귀시고라고 말한다. 박정수는 생각해 볼게라고 답한다. 하지만 생각할 것도 없다. 가고 싶지 않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온다. 시간은 밤 9시. 큰아들이 내일 아침도 8시에 만나요라고 말한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박정수는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이 등을 때린다.
그는 타일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다. 물이 머리를 타고 흐른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온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겁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눕는다. 시간은 10시. 아직 잘 시간이 아니다. 그는 TV를 켠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TV를 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옆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는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7시에 눈을 뜬다. 창밖은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눈밑이 처져 있다. 주름이 깊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혈압약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창밖을 본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8시 로비로 내려간다. 아직 아무도 없다. 소파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8시 5분, 10분, 15분. 딸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다들 일어났니? 답장은 없다. 8시 20분 큰아들한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받지 않는다. 8시 30분 다시 전화를 건다. 이번엔 받는다. 내 아버지. 목소리가 졸린 듯하다. 다들 안 내려와서. 박정수가 말한다. 아,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들이 늦게 잤나 봐요. 아버지 먼저 식사하세요. 전화가 끊긴다. 박정수는 혼자 식당으로 간다. 쟁반을 든다. 죽을 뜬다. 김을 얻는다. 자리에 앉는다. 천천히 먹는다. 주변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다.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계란을 까준다. 천천히 먹어, 안 급해. 손자가 응, 할머니라고 답한다. 박정수는 죽을 뜬다. 입에 넣는다. 삼킨다. 반복한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온다. 시간은 9시. 아직도 가족은 내려오지 않는다. 그는 소파에 앉는다.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를 본다. 크리스털 장식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프런트 직원이 투숙객과 대화한다. 체크아웃은 11시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는 손목시계를 본다. 9시 10분. 9시 30분 딸이 내려온다. 화장을 했다. 아빠 미안. 늦었지? 박정수는 괜찮아라고 답한다. 딸이 오빠네는? 라고 묻는다. 박정수는 아직이라고 답한다.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본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린다. 10시 큰아들 가족이 내려온다. 며느리가 정말 죄송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한다. 큰아들이 오늘 일정 어떻게 할까요? 비 오는데라고 묻는다. 딸이 실내 관광지 가면 되죠라고 답한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검색한다.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갈까요? 가족은 의논한다. 박정수는 듣는다. 그는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다. 아쿠아리움 가요. 결국 아쿠아리움으로 가기로 한다. 렌터카에 탄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린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인다. 차 안은 조용하다. 손자가 심심해라고 말한다. 손녀가 놔둬라고 말한다. 며느리가 조금만 참아라고 말한다. 딸이 게임하면 되잖아라고 말한다. 손자가 휴대폰을 꺼낸다. 게임이 시작된다. 아쿠아리움에 도착한다.
입장권을 끊는다. 박정수가 카드를 꺼낸다. 큰아들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카드를 먼저 건넨다. 박정수는 카드를 도로 넣는다. 뭔가 이상하다. 어제는 자기가 냈는데 오늘은 아들이 낸다. 왜일까? 미안해서? 아니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박정수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본다. 넓은 어깨. 언젠가부터 자기보다 커진 아들. 아쿠아리움 안은 어둡다. 수조에서 푸른 빛이 난다. 물고기들이 헤엄친다. 가족은 흩어져서 본다. 손자 손녀는 앞서 뛰어간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걷는다. 딸은 사진을 찍는다. 박정수는 혼자 걷는다. 거대한 수조 앞에 선다. 가오리가 유유히 지나간다. 상어가 천천히 움직인다. 그는 유리에 손을 댄다. 차갑다.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친다. 갇혀있지만 자유로워 보인다. 박정수는 문득 자기 자신을 본다. 자유로운가? 갇혀있는가? 점심시간이다. 아쿠아리움 내부 식당에서 먹기로 한다. 메뉴는 비싸다. 햄버거 세트가 15,000원이다. 가족은 각자 주문한다. 박정수는 메뉴판을 보다가 난 배 안 고파라고 말한다. 딸이 아빠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라고 말한다. 박정수는 아까 늦게 먹어서 아직 안 고파라고 답한다. 사실 배는 고프다. 하지만 15,000원짜리 햄버거가 아깝다. 차라리 나중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게 낫다. 가족은 음식을 먹는다. 박정수는 물을 마신다. 테이블 옆에 앉아 가족이 먹는 모습을 본다. 손자가 감자튀김을 떨어뜨린다. 며느리가 조심해서 먹으라고 말한다. 딸이 햄버거 사진을 찍는다. 이거 완전 인스타 감성이다. 큰아들이 콜라를 마신다. 박정수는 빈 테이블을 본다. 혼자 앉은 노인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천천히. 박정수는 그를 본다. 자기와 닮았다. 오후 숙소로 돌아온다. 시간은 3시. 큰아들이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라고 말한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박정수는 침대에 눕는다. 피곤하다. 눈을 감는다. 잠이 온다. 깊은 잠. 깨어났을 때는 5시였다. 휴대폰을 확인한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없다. 그는 저녁 몇 시에 먹니?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답장이 없다. 10분이 지난다. 20분이 지난다. 여전히 답장이 없다. 박정수는 불안해진다. 뭔가 잘못된 건가? 박정수는 방에서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큰아들 방 앞에 선다. 605호. 노크를 한다. 대답이 없다. 다시 노크를 한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는 손잡이를 돌린다. 잠겨 있다. 딸의 방으로 간다. 607호. 노크를 한다. 역시 대답이 없다. 그는 귀를 문에 댄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는 로비로 내려간다. 프런트 직원에게 묻는다. 605호 손님들 나갔는지 아세요? 직원이 확인한다. 네, 오후 4시경에 외출하셨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소파로 돌아온다. 앉는다. 창밖을 본다. 비는 그쳤다. 하늘이 개인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친다. 그는 휴대폰을 본다. 여전히 메시지는 없다. 전화를 건다. 큰아들. 신호음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딸에게 전화를 건다. 역시 받지 않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왜 연락이 없을까? 자기한테 말도 없이 나간 걸까? 시간이 흐른다. 6시, 7시. 밖은 어두워진다.
로비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진다. 박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다. 옆에서 커플이 웃으며 지나간다. 가족 단위 투숙객이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간다. 박정수는 그들을 본다. 모두가 함께다. 자기만 혼자다. 박정수는 프런트로 다시 간다. 혹시 605호에서 메시지 남긴 거 없나요? 직원이 확인한다. 없으십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소파에 다시 앉는다. 손목 시계를 본다. 7시 30분. 배가 고프다. 8시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우산이 없다. 하지만 비는 그쳤다. 거리를 걷는다. 편의점을 찾는다.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산다. 계산을 한다. 6,500원. 숙소로 돌아와 로비 소파에서 먹는다. 김밥은 차갑다. 우유는 달다. 그는 천천히 씹는다. 삼킨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간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 9시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받는다.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딸의 목소리가 밝다. 술 기운이 있다. 로비에 있어. 왜 방에 안 있어? 우리 아까 노크했는데 없길래. 우리 저녁 먹고 쇼핑하고 왔어. 아빠는 저녁 먹었어? 박정수는 멈칫한다. 노크를 했다고. 자기는 5시 반에 나왔는데. 먹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오빠네 방에서 맥주 마시기로 했는데 아빠도 올래? 박정수는 대답하기 전에 딸이 다시 말한다. 아, 아빠 술 안 마시지? 그럼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봐. 전화가 끊긴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본다. 화면에 통화 종료라고 뜬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자기 없이. 쇼핑도 했다. 자기 없이. 이제 술도 마신다. 자기 없이. 박정수는 소파에 앉는다. 그는 문득 깨닫는다. 자기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탄다. 6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문이 열린다. 복도를 걷는다. 603호. 자기 방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카드키가 없다. 그는 주머니를 뒤진다. 바지 주머니, 재킷 주머니. 없다. 방 안에 두고 나온 것이다.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으로 내려간다. 프런트로 간다. 죄송한데요, 방키를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직원이 미소 짓는다. 신분증 보여주시면 새로 드릴게요. 박정수는 지갑을 꺼낸다. 신분증을 건넨다. 직원이 확인하고 새 카드키를 준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는 다시 6층으로 올라간다. 방문을 연다. 어둡다. 불을 켠다. 침대 위에 원래 카드키가 놓여 있다. 그는 새 카드키와 함께 탁자 위에 놓는다. 창문으로 간다. 커튼을 젖힌다. 밖은 깜깜하다. 멀리 불빛이 보인다. 가로등, 건물 조명, 자동차 헤드라이트.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그는 창가에 선다. 이마를 유리에 댄다. 차갑다. 그는 눈을 감는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다.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 그는 숨을 쉰다. 들이마신다. 내쉰다. 반복한다. 하지만 숨이 차오르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중얼거린다. 대답은 없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큰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 딸의 목소리.
건배, 맥주캔이 부딪히는 소리. 그들은 즐겁다. 자기 없이도. 박정수는 문득 깨닫는다. 자기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이었구나. 가족이 아니라 돈을 내는 손님. 그는 침대에 앉는다. 휴대폰을 든다. 갤러리를 연다. 사진들이 있다. 어제 찍은 가족 사진. 일출봉 앞에서, 해변에서, 카페에서. 모든 사진에 자기가 있다. 가족 옆에 서 있다. 웃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다. 사진 속 자기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옆에 붙어 있을 뿐이다. 마치 나중에 합성한 것처럼. 그는 더 오래된 사진을 찾는다. 스크롤을 내린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손자 돌잔치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큰아들 승진 축하 사진. 모든 사진에 자기가 있다. 하지만 어느 사진도 자기 혼자 찍은 사진은 없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다. 항상 가족과 함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시간은 10시. 복도의 웃음소리는 계속된다. 아빠 정말 웃겨. 손녀의 목소리. 할아버지 자는 거 아니야? 손자의 목소리. 괜찮아. 할아버지 방 멀어. 큰아들의 목소리. 박정수는 듣는다. 할아버지. 그게 자기다. 하지만 왜 그렇게 낯선가? 그는 불을 끈다. 어둠이 방을 채운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뒤척인다. 시계를 본다. 11시, 12시, 1시. 그는 여전히 깨어 있다. 복도는 조용해졌다. 가족은 잠든 모양이다. 박정수만 깨어 있다. 새벽 2시 그는 일어난다. 물을 마신다. 창밖을 본다. 거리는 고요하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를 비춘다. 그는 탁자 앞에 앉는다. 공책을 꺼낸다. 여행 일정표 뒤에 끼워져 있던 것이다. 펜을 든다. 쓰기 시작한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에 갔고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일했다. 명절에도 일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집을 사야 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가족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모른다. 나는 함께 있는 법을 몰랐다. 말하는 법을 몰랐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나는 그저 돈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홀로 남았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지만 나는 혼자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그저 옆에 있을 뿐이다. 비용을 대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는다. 종이를 본다. 글자들이 흔들린다. 눈이 뜨겁다. 그는 눈을 손으로 누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흐른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운다. 어깨가 떨린다. 숨이 막힌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부모님 장례식 때도 그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강해야 했다. 가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는 울어도 된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새벽 4시 박정수는 가방을 꾸린다. 조용히 천천히.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넣고 충전기를 챙긴다. 모든 것을 가방에 넣는다. 방을 둘러본다. 침대, 탁자, 의자, 창문. 이틀을 보낸 공간. 이제 떠날 것이다.
그는 이 방에서 무엇을 얻었나?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었다. 환상. 가족이라는 환상. 그는 공책을 꺼낸다. 펜을 든다. 쓴다. 먼저 돌아간다. 급한 일이 생겼다. 남은 일정 잘 보내라. 몸 조심해. 짧다. 더 쓸 말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나지 않는다. 사실 급한 일 같은 건 없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진실을 쓸 수는 없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떠난다고 쓸 수는 없다. 그는 종이를 찢어 탁자 위에 놓는다. 카드키 2개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가방을 든다. 문을 연다. 복도로 나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문이 닫힌다. 딸깍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묘하게 최종적이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으로 내려간다. 프런트로 간다. 직원이 졸고 있다. 박정수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 일어난다. 아, 죄송합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체크아웃 하려고요. 네, 호수가? 603호. 직원이 확인한다. 아, 내일 체크아웃이신데요. 오늘 나갈 겁니다. 그러시면 위약금이. 괜찮습니다. 박정수는 카드를 꺼낸다. 결제를 한다. 2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간다. 아깝지 않다. 여기 더 있는 것보다 낫다. 정산이 끝난다. 박정수는 카드를 받는다. 지갑에 넣는다. 가방을 든다. 밖으로 나간다. 공기가 차갑다. 새벽 공기 특유의 냉기. 택시를 잡는다. 한참을 기다린다. 새벽이라 차가 없다. 10분쯤 지나 택시 한 대가 온다. 그는 손을 든다. 택시가 멈춘다. 타문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한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지나간다. 가로등, 간판, 신호등. 불빛들이 스쳐간다. 기사가 일찍 출발하시네요 라고 말한다. 박정수는 네라고만 답한다. 기사는 더 묻지 않는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피아노 선율. 슬프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제주의 거리가 지나간다. 어제 지나친 식당, 카페, 상점. 모두가 문을 닫고 있다. 아직 잠든 도시. 공항에 도착한다. 새벽 5시. 터미널은 한산하다.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다. 편의점 직원이 진열대를 정리한다. 박정수는 발권 카운터로 간다.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 있나요? 직원이 확인한다. 6시 30분 출발이 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편도만 드릴까요? 네. 왕복으로 끊으셨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묻지 않는다. 업무일 뿐이니까. 탑승권을 받는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간다. 면세점을 지나간다. 게이트로 간다. 벤치에 앉는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커피를 든 사람, 아이를 아는 사람.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 박정수는 끝내는 사람이다. 그는 휴대폰을 본다. 단체 채팅방을 확인한다. 메시지는 없다. 그들은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방에 놓고 온 쪽지를 발견하는 건 아침이 되어서일 것이다. 그때쯤이면 자기는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할까? 놀랄까? 화낼까? 아니면 그냥 그러시네 하고 남은 여행을 즐길까? 박정수는 마지막이 맞을 것 같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온다. 박정수는 일어난다. 줄을 선다. 탑승권을 내민다. 탑승교를 걷는다. 비행기에 오른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안전벨트를 맨다. 비행기가 움직인다. 활주로로 나간다. 속도를 낸다. 떠오른다.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박정수는 묘한 해방감을 느낀다.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진다. 불빛들이 점점 멀어진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 하늘이 밝아온다. 해가 뜬다. 박정수는 그 빛을 본다. 눈부시다. 그는 눈을 감는다. 일출.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에게 이건 끝이다. 서울에 도착한다. 아침 8시. 공항 밖으로 나온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제주보다 춥다. 그는 재킷 지퍼를 올린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간다. 학교, 병원, 마트, 은행. 평생 살아온 동네. 낯설지 않다. 하지만 편하지도 않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2층. 문을 연다. 집이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가방을 내려놓는다.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맑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다. 무엇을 해야 할까? 커피를 타 마신다. 텁텁하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아침 토론 프로그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듣지 않는다. 소음일 뿐이다. TV를 끈다. 휴대폰이 울린다. 큰아들이다. 받지 않는다. 다시 울린다. 딸이다. 역시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되잖아요. 박정수는 읽는다. 답장하지 않는다. 걱정? 진짜 걱정일까? 아니면 남은 여행이 불편해진 것에 대한 불만일까? 오후 박정수는 서랍을 연다. 서류들을 꺼낸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하나씩 확인한다. 아파트 시세를 검색한다. 3억 5천. 예금은 1억 2천. 보험금은 5천. 합치면 5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남기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수는 기쁘지 않다. 그는 펜과 노트를 꺼내어 쓰기 시작한다. 유언장이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쓴다.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아파트, 예금, 보험금.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남기지 않는다. 장례 비용으로 2천만 원만 별도로 남긴다. 그것도 미리 장례식장과 계약해 둘 것이다. 자식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그는 마지막 줄을 쓴다. 날짜를 적는다. 서명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 종이를 접는다. 봉투에 넣는다. 서랍 깊은 곳에 넣는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건다. 유언 공증을 하고 싶은데요. 상담 날짜를 잡는다. 다음 주 화요일. 그는 달력에 표시한다. 빨간 펜으로. 그날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며칠이 지난다.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 큰아들, 딸, 며느리. 박정수는 받지 않는다. 문자가 쌓인다. 읽지만 답장하지 않는다. 아버지 화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박정수는 그 말들을 본다.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이 걱정되어서일까? 그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3부로 이어집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문자가 또 온다. 큰아들이다. 아버지 유언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박정수는 문자를 본다. 누가 말했을까? 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인 확인 전화를 했나 보다. 그는 손가락을 키패드 위에 올린다. 무어라 답해야 할까?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쓴다. 잘못한 건 없다. 나도 잘못한 건 없다. 그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전송한다. 답장은 오지 않는다. 1시간이 지난다. 2시간이 지난다. 저녁이 된다. 전화가 온다. 딸이다. 이번에는 받는다. 아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딸의 목소리가 떨린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알 수 없다. 박정수는 조용히 말한다. 아빠는 이제 아빠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거리를 두는 거지. 재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돈 때문에 아빠한테 잘하는 줄 알아? 박정수는 잠시 침묵한다. 그는 제주도의 그날 저녁을 떠올린다.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던 로비. 가족이 자기 없이 저녁을 먹고 즐기던 시간. 아니, 너희가 돈 때문에 못되게 한 건 아니야. 그냥 무관심했을 뿐이지. 딸이 말문이 막힌다. 아빠,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아빠는 함께 있는 법을 몰랐고 너희는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았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니게 됐어. 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정말 아빠 걱정해서. 알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잘 살 거야. 전화가 끊긴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가슴이 뛴다. 말해버렸다. 평생 숨겨온 말을. 후련하다. 동시에 슬프다. 이게 끝이구나. 그 후로 연락은 뜸해진다.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낸다. 몸 조심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끝난다. 박정수는 예상했던 일이다. 돈이 없으면 연락할 이유도 없다. 관계란 그런 것이다. 이익이 없으면 끊어진다. 시간이 흐른다. 계절이 바뀐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낙엽이 진다. 박정수는 혼자 산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한다. 공원을 걷는다. 벤치에 앉는다. 비둘기가 다가온다. 그는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낸다. 던진다. 비둘기들이 모여든다. 쪼아 먹는다. 서로 밀치고 빼앗는다. 하지만 함께 있다. 그는 비둘기를 본다. 날아올랐다 내려앉는다. 자유롭다. 갈 곳이 없으면 날아가면 된다. 머물 이유가 없으면 떠나면 된다. 박정수는 부럽다. 자기도 비둘기처럼 가벼웠으면. 하지만 인간은 무겁다. 기억이 무겁고 관계가 무겁고 감정이 무겁다.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는다. 손을 잡고 있다. 말은 없다. 그저 앉아 있다. 박정수는 그들을 본다. 부럽지 않다. 그저 다른 삶일 뿐이다. 그는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는다. 그는 일어난다. 공원을 나선다. 집으로 걷는다. 골목을 지난다. 아파트에 들어선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2층. 문을 연다. 불을 켠다.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소파에 앉는다. 무엇을 할까? 그는 생각한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그냥 앉아 있는다. 저녁을 준비한다. 밥을 짓는다.
김치찌개를 끓인다. 혼자 먹는 식사. 조용하다. 숟가락 소리만 난다. 그는 천천히 먹는다. 맛은 잘 모르겠다. 그저 배를 채울 뿐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을 씻는다. 물기를 닦는다. 제자리에 놓는다. 싱크대를 닦는다. 손을 씻는다. 수건으로 닦는다. 거실로 돌아온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정치, 경제, 사회. 그는 듣는다.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는 따라갈 수 없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가 나온다.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 헤어진다. 다시 만난다. 그는 본다. 공감하지 못한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TV를 끈다. 창가로 간다. 커튼을 젖힌다. 밤이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인다. 각각의 창문 안에 각각의 삶이 있다. 함께 웃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혼자 앉은 노인도 있을 것이다. 박정수는 그중 하나다. 특별하지 않다. 그저 수많은 창문 중 하나. 겨울이 온다. 첫눈이 내린다. 박정수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공원으로 간다. 하얀 눈이 벤치를 덮고 있다. 그는 손으로 쓸어낸다. 앉는다. 차갑다. 하지만 괜찮다. 추위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눈송이가 내린다. 손바닥에 떨어진다. 녹는다. 사라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회색빛 구름. 끝없이 쏟아지는 하얀 것들. 그는 손을 펼친다. 눈송이가 쌓인다. 손등이 차가워진다. 감각이 있다. 살아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눈사람을 만드는 모양이다. 엄마가 목도리도 해줘야지라고 말한다. 아빠가 카메라를 든다. 여기 봐,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난다. 아이가 나도 찍어줘. 라고 소리친다. 가족의 소리. 따뜻한 소리. 박정수는 그 소리를 듣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듣는다. 그리고 일어난다. 눈을 털어낸다. 집으로 걷는다. 눈이 신발에 밟힌다. 뽀드득 소리가 난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명절이 온다. 설날. 휴대폰이 울린다. 큰아들이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짧다. 의례적이다. 그래, 너희도. 박정수가 답한다. 침묵. 건강하세요. 그래. 전화가 끊긴다. 딸한테서도 문자가 온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다. 박정수는 답장을 쓴다. 너도. 전송한다. 그게 전부다. 오후 그는 혼자 떡국을 끓인다. 작은 냄비에 떡 몇 개, 계란 하나, 파 조금. 끓인다. 그릇에 담는다. 상에 놓는다. 혼자 앉는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린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른다. 숟가락을 든다. 떡국을 뜬다. 입에 넣는다. 미끄럽다. 삼킨다. 맛은 없다. 하지만 명절이니까 먹는다. 전통이니까.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세뱃돈을 받았나 보다. 손에 쥔 봉투를 흔들며 웃는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낸다. 가족이 모여 있다. 함께 웃는다. 박정수는 창밖을 본다. 그리고 눈을 거둔다. 다시 떡국을 뜬다. 먹는다. 삼킨다. 반복한다.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서랍을 연다. 봉투를 꺼낸다. 유언장이 들어있다.
그는 꺼내 읽는다. 자기 글씨가 낯설다. 다시 넣는다. 서랍을 닫는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다. 그는 준비되어 있다. 봄이 온다. 꽃이 핀다. 박정수는 공원을 산책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진다. 그는 걷는다. 꽃잎이 어깨에 앉는다. 머리에 앉는다. 그는 털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아름답다. 짧지만 아름답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 벤치에 앉는다. 옆에 누군가 앉는다. 나이 든 여자다. 날씨 좋네요. 그녀가 말한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요. 그들은 잠시 침묵한다. 혼자 사세요? 그녀가 묻는다. 박정수는 네라고 답한다. 저도요. 그녀가 말한다. 그들은 다시 침묵한다. 불편하지 않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가 묻는다. 박정수는 생각한다. 외로운가? 잘 모르겠다. 글쎄요. 익숙해졌어요. 그가 답한다. 그녀가 미소 짓는다. 저도요. 그들은 벚꽃을 본다. 꽃잎이 떨어진다. 바람에 날린다. 땅에 쌓인다. 아름답다. 덧없지만 아름답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묻는다. 박정수요. 저는 이순자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악수를 한다. 손이 마르다. 차갑다. 하지만 따뜻하다. 사람의 온기. 오랜만이다. 시간이 흐른다. 그들은 자주 만난다. 공원에서 벤치에서 함께 앉아 침묵한다. 가끔 대화를 나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저 곁에 있어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박정수는 깨닫는다.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혈연이 아니어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름이 온다. 무덥다. 박정수는 선풍기를 튼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 밖은 너무 덥다. TV를 본다. 책을 읽는다. 낮잠을 잔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단조롭다. 하지만 평온하다. 저녁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는다. 여보세요? 아버지? 큰아들이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다른 번호로 거는 거예요. 박정수는 미안하다라고 말한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래도 병원 검진 받으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알았다. 침묵이 흐른다. 할 말이 없다. 그럼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긴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 한쪽이 저린다. 아픈가? 아니다. 그저 저릴 뿐이다. 그는 가슴을 문지른다. 창밖을 본다. 석양이 진다. 붓다. 하늘이 타오른다. 그리고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루가 끝난다. 또 하루. 밤이 온다. 별이 뜬다. 박정수는 베란다로 나간다. 난간에 기댄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깜빡인다. 수없이 많다. 그는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하늘을 떠올린다. 지금보다 더 많았다. 더 밝았다. 그때는 가족이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가 부채질을 했다. 형제들이 떠들었다. 그는 막내였다. 조용히 하늘을 보았다. 그때가 좋았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지금도 하늘을 본다. 혼자다. 가족은 없다. 하지만 하늘은 그대로다. 별은 여전히 깜빡인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박정수는 그 생각에 위로를 받는다. 변하지 않는 것들. 하늘, 별, 계절. 그리고 외로움. 가을이 다시 온다. 1년이 지났다. 박정수는 또 공원을 걷는다. 단풍이 들었다. 빨갛고 노랗다. 아름답다. 그는 낙엽을 밟으며 걷는다. 바스락 소리가 난다. 좋은 소리다. 벤치에 앉는다. 이순자가 온다. 오늘은 일찍 나왔네요. 그녀가 말한다. 날씨가 좋아서요. 박정수가 답한다. 그들은 나란히 앉는다. 말없이. 단풍을 본다. 바람이 분다. 낙엽이 떨어진다. 춤추듯 떨어진다. 자식 있으세요? 이순자가 묻는다. 박정수는 멈칫한다. 네. 아들, 딸 하나씩. 연락은 하세요? 가끔. 그래도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없거든요. 박정수는 그녀를 본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 외롭지 않으세요? 그가 묻는다.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는 거죠.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는 것. 그렇다. 그저 사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아도 외롭더라도 그저 사는 것.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사는 것이다. 특별할 것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후회 안 하세요? 이순자가 묻는다. 뭘요? 자식들과 멀어진 것. 박정수는 생각한다. 후회하는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후회인지 체념인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은요? 저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그들은 웃는다. 쓸쓸한 웃음. 하지만 진실한 웃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산다. 다른 이유지만 같은 결과. 겨울이 다시 온다. 두 번째 겨울. 눈이 내린다. 박정수와 이순자는 벤치에 앉는다. 눈을 맞으며. 춥지 않으세요? 박정수가 묻는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어요. 이순자가 답한다. 그들은 눈을 본다. 하늘에서 내린다. 땅에 쌓인다. 세상이 하얘진다. 고요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순자가 묻는다. 박정수는 생각한다.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진짜로 함께. 지금은 아니었나요? 몸만 함께 있었죠. 마음은 따로였어요.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비슷해요. 있었어도 혼자였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침묵한다. 눈이 쌓인다. 어깨에, 무릎에, 손등에. 그들은 털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함께 하얗게 물든다. 둘이지만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만 쓸쓸하지 않다. 시간이 흐른다. 계절이 바뀐다. 박정수는 여전히 산다. 혼자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간다. 특별할 것 없는 날들. 하지만 그것이 삶이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 간다. 정기 검진. 의사가 말한다. 건강하시네요. 박정수는 미소 짓는다. 다행이네요. 계속 산책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의사가 덧붙인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음엔 가족분과 함께 오세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병원을 나온다. 햇살이 따뜻하다. 그는 걷는다.
공원으로. 벤치에 앉는다. 비둘기가 온다. 그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낸다. 던진다. 비둘기들이 먹는다. 그는 그들을 본다. 자유롭다. 날고 싶으면 날고 쉬고 싶으면 쉰다. 간단하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아빠 손잡았어? 사진 보냈는데. 박정수는 갤러리를 연다. 아기 사진이 있다. 딸의 아들. 그의 손자. 작고 빨갛다. 봤다. 건강하게 태어났네. 응. 아빠도 보러 올래? 박정수는 멈칫한다. 가고 싶다. 손자를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그는 안다. 가면 또 그렇게 될 것을. 옆에 있지만 혼자인 그 느낌. 괜찮아. 너희끼리 있어. 그래도 괜찮다. 사진 자주 보내줘. 알았어. 몸 조심해, 아빠. 너도. 전화가 끊긴다. 박정수는 사진을 다시 본다. 작은 생명. 새로운 시작. 그는 미소 짓는다. 축복한다. 마음속으로. 건강하게 자라라.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는 멀리서 응원한다.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함께.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흐른다. 새가 날아간다. 바람이 분다. 그는 눈을 감는다. 숨을 쉰다. 들이마신다. 내쉰다. 살아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돈으로 이어진 가족의 끈은 마음이 없으면 끊어진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나누는 것이고 무관심은 그 사랑을 조금씩 말려 죽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혼자지만 자유로운, 외롭지만 평온한 그런 삶. 박정수는 눈을 뜬다. 공원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아이들이 뛴다. 연인들이 걷는다. 가족들이 웃는다. 삶은 계속된다. 그의 삶도 계속된다. 가족 없이도,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그저 살아간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난다. 집으로 걷는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는 걷는다. 남은 길을, 혼자지만 꿋꿋하게, 외롭지만 당당하게, 후회 없이. 해가 진다. 어둠이 온다. 별이 뜬다. 그리고 내일 또 해가 뜬다. 삶은 반복된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 의미가 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쉰다는 것,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박정수는 집에 도착한다. 문을 연다. 들어간다. 불을 켠다. 집이 환해진다. 그는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창문을 본다. 밖이 어둡다. 그는 커튼을 치지 않는다. 어둠을 본다. 별을 본다. 달을 본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하루를 마친다. 외롭지만 평온하게,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그렇게 그는 산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리를 두고.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의 삶도. 최종화 끝.